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5.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22 BOJ와 달리 미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된 점이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1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부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의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끼치면서 금 가격이 소폭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유가는 배럴당 109.7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소했고 드라이빙 시즌에도 불구하고 주간 휘발유 재고가 늘어난 점이 유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옆 동네 유럽만 봐도 뭐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뭐 가격이 2,000원 뭐 후반에서 3,000원 정도가 보여지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100원에서 1,200원 정도의 원유 거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나토 회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겠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을 만한 지금 움직임이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 인근에 이제 첫 상시 부대를 좀 보내 주겠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중동의 개입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성향에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욕을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개입을 어,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에 따른 논란도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과거에 중동에 부시 대통령이 있었을 때 또 개입을 좀 많이 함으로써 미군이 또 많이 죽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저런 행동을 또 보여주다 보니까 푸틴의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을 원하면 해라. 그 대신 군사 배치 시 나도 맞대응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어떠한 카드를 꺼낼지는 러시아가 더 우월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만 또 피통 싸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할 텐데 핀란드가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스웨덴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경기 침체 공포에 하락을 받았고 22 총재 발언에 따른 영향도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경기 침체를 좀 유심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추이가 1분기께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6%가 나와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침체 구간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그 다음으로 뭐 제가 저번에도 삼성증권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기업 재고 투자를 줄이면서 전체 GDP의 0.4%나 깎아내렸던 영향성이 좀 있었다. 요새 재고가 많이 쌓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또 1위를 찍었던 기업이 하나가 있었으니 삼성전자가 재고 부분에 있어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지만 그 다음으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여건이 같다면 0.75% 인상을 지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22 총재 7월 회의에서 유로존 분열 방지 도구의 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에서 어떤 나라는 좀 지원을 해주고 어떤 나라는 긴축을 한다라는 모션 자체가 분명히 여기에서 좀 이간질을 할 수 있을 만한 정치인들도 중간에 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적인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엑시트 할 만한 국가들이 또 잠재적으로 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달래는 형태로 아마 논의가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파월이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성의 회복을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알았으면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타격적으로 미리미리 좀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했었거니와 그 다음에 5월에 PCE 가격 지수
부분을 보고 인플레 공포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여름 때까지 나오는 PC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강할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 정도가 거의 들어와야지만 이제 후행 지표를 보고 연준이 또 생각이 잠길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장 안정적인 상황은 4분기 부분 때부터 좀 회복세를 전체 투자 시장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전체 투자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금리의 올라가는 속도를 그걸 어느 정도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이제 체력을 올려 나가야 되는데 체력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무작정 계속 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실업자 부분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 임금 추이를 보게 되면 이번에 5% 정도 뭐 물가 반영 추이를 좀 넣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경쟁 성장률 추이 2.7, 물가 상승률 추이 4.5,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로 취업 증가율 추이를 2.2를 빼서 대략 5% 460원 인상한 9,620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 월 환산액으로 하게 되면 201만 58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선거 부분의 개입이 누가 이제 투표를 던졌냐, 근로자위원회, 사용자위원회, 공익위원회 9명 해서 이제 총 27명의 투표를 해서 찬성이 12명이 나옴으로써 뭐 통과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반기 투자 성적 기관, 외국인, 동학개미, 서학개미 수순으로 나와져 있다 라고 해서 기관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거 외국인, 그 다음에 동학개미, 서학개미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었던 게 가장 타격이 컸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어느 기구 쪽에서 경기 침체 3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제 해놨던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리세션, 경기 후퇴, 그러니까 2분기 이상 연속 감소를 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고요.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1년 이상 0% 이하일 때,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폭등속 경기 침체 뭐 이렇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델파이가 디지털 보유 전량 코인베이스로 이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금은 이제 3에로 캐피탈 산하의 장외 거래 업체 TPS 캐피털로 보내졌다라고 설명이 나왔고, 코인리스는 델파이 디지털 테라 사태로 1,000만 달러 손실을 입었다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위원회에서 이제 P2E 게임 32종 유통 부분에 있어서 등급 취소 부분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했는데요. 뭐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부모의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부모가 투자도 하고 싶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녀에 있는 그런 게임을 어떻게 보면 못하도록 좀 제재도 같이 하고 싶은 이중적인,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이게 같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왜냐면 자녀 교육의 걸림돌은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부모가 엄청나게 반발심이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사교육을 했는데 효과가 안 나왔더니 배경을 봤더니 뭐 게임이었더라. 뭐 이렇게 이제 몰아가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새 결제 그 비중을 보게 되면 다 성인 비중이 훨씬 더 높지 학생이 결제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게임한다 라고 하면 별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별로 좋지 않게 보니까 당연히 뭐 P2E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엄마 좀 인플레이션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게임으로 돈 좀 벌어 올게. 그러면 이제 등짝을 맞거나 하겠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영국의 가스 쇼티지가 지속이 되면 EU 부분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유사시 네덜란드, 벨기에 파이프라인 공급 중단과 그리고 9월에 가스 부족 상황이 나오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3월부터 네덜란드, 벨기에 파이프라인은 풀 캐파로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의 전쟁 상황이 이렇게 했던 건 본인들도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악조건이 나온다고 해도 잘 견뎌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후 영향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때 겨울이 최악의 겨울이 될지 아니면 진짜 하늘이 도와서 최상의 겨울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무슨 스트레스 테스트로 이론적으로 뭘 얼마나 테스트가 가능할 것인지를 유추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항복을 하게 되면 오늘 전쟁 끝난다 라고 해서 요구 조건이 명확하게 이제 딜을 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이제 겨울 되면 죽을 수 있으니 빨리 들쳐라. 우리도 좀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와 이제 저 스웨덴 쪽에서 나토 가입으로 과연 어떠한 카드가 나올지 저도 좀 매우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SEC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 7월 달에 있죠. 비트와이즈와 그레스케일이 있는데 그레스케일은 벌써 신청 거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 이후 러시아 반도체 수출이 90%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이제 채굴 해시레이트 부분에 따른 영향성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루나 검색 조양 부모가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채무가 2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대출, 암호화폐 손실 등 거액 채무가 좀 있었다. 자택의 빚 독촉장이 많이 나왔고 월세 관리비도 연체돼서 뭐 극단적인 선택이 나왔다. 이게 가장 핫 이슈였는데 여러분들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걸 기업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배당을 받을 때도 배당의 지급률 추이가 있습니다. 100%가 넘는 건 배당 지급을 무리하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분기에 배당을 못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을 충분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왜 개인에 있는 채무 부분도 그렇게까지 고려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건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고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질투심이 먼저 좀 화근을 좀 키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나, 테라, 셀시우스, 3에로 캐피탈, 그 다음으로 블록파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짤들이 돌고 있고요. 루이비통이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하는데 가상상품 디지털 수집품 NFT 그 시장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여러 가지 짝퉁에 있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이 퀄리티가 거의 정품과 유사한 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에는 이게 가장 적절한 형태로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군도 내놓고 그 다음에 대체한도 같이 준비를 버무려서 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불가리 또한 폴리곤 및 기타 업체와 협력을 해서 보석 시리즈 NFT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7월 4일 에이다 테스트넷 바실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 메인넷 하드포크는 8월 초에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가장 논란이었던 게 치킨 배달비 5,000원이 아까워서 직접 가는데 포장도 이제 돈을 내라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은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요새 이제 운송비가 많이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배달이든 뭐 원자재든 무엇이든 아무튼 어떤 내 운송 수단을 거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군은 유류비가 일단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들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달 플랫폼 회사도 뭐 가뜩이나 적자인데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전가 대상이 자영업자 쪽으로 넘어갔고, 자영업자 쪽도 이제 플랫폼 쪽에서 회사 측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소비자까지 전가가 되는데 소비자 불만 쪽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 안 사 먹게 되고, 그렇다 보니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업비트 ERC20 입출금이 중단이 됐다. 이것도 그 전에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닫히게 되면 가두리가 형성이 돼서 뭐 원하는 테더 쪽에 약간의 마켓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이런 점 잘 보셔라.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에 뭐 거래대금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출처가 매우 궁금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480개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단이 3664개로 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3만기 비트코인 100만 전자 수가 70%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9일 기준으로 100만 전자 수가 3626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내용 한 요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 가뜩이나 비도 많이 내리고 일하기도 또 불편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가 쉼 없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좀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런 고통 부분으로 성장을 잘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더 한 단계 더 빨리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에 맞는 수준만큼 뭐 지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욕심보다는 이제 매우 객관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부족한 경험치에 따른 영향성 때문에 이런 안 좋았던 뭐 그런 상황, 뭐 사건도 좀 많이 나왔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침체기 있는 이 시즌에도 잘 준비를 하셔서 다른 투자를 하실 때, 부동산이 됐던 뭐가 됐던 투자를 하실 때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잘 준비를 해본다고 하면 코인에서 이런 아픔 속에 여러 가지 교훈과 경험을 또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즌도 어차피 사이클 국면이기 때문에 잘 넘어가면 또 상승 국면이 있으니 잘 견뎌내 보자고요. 뭐 뒷부분에 좀 횡설수설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